무더위 그리고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여름 휴가철 외국 여행은커녕 홈캉스를 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들 고생 많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보내시는지 로봇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모두들 코로나19가 과연 언제 끝날지 궁금하고 서로 질문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안녕하세요. ICT 과학의 숨겨진 뒷이야기와 무궁무진한 미래 가능성을 언제나 새롭고 따끈하게 전달할 저는 로봇찰리예요. 이번 시간에 로봇찰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며 코로나19는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눌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 홈페이지 등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실시간으로 코로나19 각 국가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00만 61만 4426명, 신규 확진자 수도 28만 9744명, 사망자 수는 67만 9987명, 188개 국가에서 감염이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이 6만 7823명 신규 확진에 무려 445만 6389명이 확진되었고요. 사망자 수가 15만 1265명입니다. 어쩌다가 세계 최강국 미국이 코로나에 이렇게 무방비인 거가 됐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네, 영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곳곳도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복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죠. 최초의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 같은 경우는 87,780명이 현재 확진자고요. 사망자가 4,665명. 물론 중앙 차원에서 아주 철저히 통제를 잘한 덕이긴 하지만요. 일본의 경우는 37,746명이 확진되었고요. 사망이 1,009명. 네, 우리 한국을 보면 23명이 신규 확진되었고 14,336명이 확진. 네, 사망이 301명. 초창기에 좀 발생했지만 그 이유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국처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픈한 상황에서도 관리했는데도 코로나 관리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하면서 K진단키트, K방역 이게 불티나게 글로벌에서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코로나가 끝나면 관광으로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으로 뽑혔다죠. 그렇다면 인류를 이토록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는 왜 발생한 것일까요? 로봇찰리는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봅니다. 왜 기후변화냐고요? 기후변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이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는 2달 연속 기록적 폭우로 지구상 최대 댐이죠. 산샤댐이 붕괴 직전이고요. 한국도 부산, 대전 폭우에 이어서 8월 초순 내내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이죠. 지난 6월 시베리아가 38도 폭염으로 펄펄 끓었죠. 또 예멘, 인도, 중국,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지난해 올해 거쳐서 수십억 마리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요. 호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 초까지 장장 6개월간의 산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코알라를 비롯해서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기까지 했었죠.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인류가 지구를 너무 함부로 쓴 탓은 아닐까요? 코로나19 기간 중에 인도에서 수십 년 만에 히말라야를 깨끗하게 봤다는 기사를 비롯해서 금년에는 한국의 경우 매년 봄철 불청객이었던 황사와 미세먼지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얘기를 자주 했을 것입니다. 공장과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운행이 줄면서 인간이 내뿜던 이산화탄소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 등의 짧은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받아 약 30%를 반사해 우주로 되돌려 보내죠. 나머지 70%가량을 흡수하는데요. 흡수된 에너지는 적외선 등의 장파 복사로 재방출되는데 이 중 일부가 대기의 온실기체에 흡수되므로 지구의 기온은 온실기체가 없을 때의 복사 평형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언급한 과정들 중 변동이 생기면 지구의 기온이 변화하고 기후가 변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기후의 변동으로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 및 농도 상승이 주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가장 높은 누적 배출량을 보이며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지난 세기에 비교할 때 지표 온도는 1도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온도와 강수량의 변동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산성화되고 있고 남국 빙산과 북극의 해양빙은 감소하면서 평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죠. 폭염이나 호흡 인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지난 20년 동안 기후변화를 막는 일에 대해서 논의해왔는데요. 수치를 조작하고 언제 시작할지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이 모든 속임수가 결국 우리 인류를 파멸적 결과로 부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제연합의 기후협상이 본격화된 1990년에 비해 무려 61%나 높았답니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정상회담에서요.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주요 지구의 선진국들 석탄으로 경제의 동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기온을 2도 이상 높이지 말자 합의문에 서명
서명까지 했어요. 근데 이 합의가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각국은 약속을 무시했고 없던 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서 우리 경제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2도 이내로의 억제는 공상에 불과한 일처럼 보입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단지 환경운동가들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로버찰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은행은 2012년 세계 기후변화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는 국도의 폭염과 세계적인 식량 감소,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훼손, 생명을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4도 높은 세계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고 있다 하고 이렇게 경고했죠. 4도 높은 세계에 대한 적응이 가능한지 확실치 않다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도 했는데요. 기온이 4도 상승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2100년까지 전 세계 해수면이 1m, 어쩌면 2m까지 상승하는 대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몰디브, 투발루 같은 섬나라 말이죠. 해수면이 완전히 잠깁니다. 에콰도르, 브라질의 네덜란드,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부분, 미국 북동부, 동남아시아, 일본의 많은 지역 침수될 것입니다. 또 보스턴, 뉴욕, LA, 런던, 밴쿠버, 뭄바이, 홍콩, 상하이, 부산, 두바이 이런 바닷가에 위치한 대도시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한편으로 수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인정사정 없는 폭염이 남극을 제외해서 모든 대륙에서 여름마다 일상적으로 찾아올 것이고요.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런 농작물들이 급격히 산출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고 가격이 폭등하겠죠. 여기에 파괴져 있는 허리케인과 산불, 어장 붕괴, 강범위한 물 부족, 동식물의 멸종,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 같은 질병 이런 것이 더해지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지구는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그나마 온난화 추세가 4도 정도로 안정되고 티핑 포인트를 넘어 고삐가 풀려버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데 우려가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집에 모든 경보가 동시에 울리고 그 다음 거리의 모든 경보, 더 나아가 전 국가의 모든 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존재의 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은 탄소를 끊임없이 태우는 대량의 장거리 제품 수출과 이거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연소시켜야 되는 대단히 낭비적인 생산과 소비, 농업 모델을 세계 곳곳에서 수입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많은 탄소가 공기 중에 축적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한 2도 이내의 온난화라는 그런 희망은 선진국이 연간 8에서 10% 정도로 탄소 배출을 줄일 때나 이룰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탄소 감소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전례 없는 불편함을 과연 감수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경제 시스템과 지구 시스템이 현재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경제는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기후가 붕괴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에 의한 자원 이용의 축소입니다. 반대로 경제 모델이 붕괴를 변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제한이 없는 확장인데요. 이 일련의 법칙들 중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발생시키는 주요 인위적 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실천해야 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유엔 재임 시절 엄청난 일을 해냈죠. 인류를 위해서 말입니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 이정서를 대처해서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 협약으로 2016년 11월 파리 기후협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 이정서와 달리 무려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 첫 기후 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9년 11월 4일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아니 선진국 미국이 글로벌 약속을 깨버린 건데요. 정말 인류를 위해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이처럼 미국이 파리 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단한 차질이 빚어진 것은 우려가 높게 되는 거죠. 인류 모두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미국이 왜 이러는 걸까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초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세계보건기구인 WHO 이거에 또 탈퇴하겠다고 했었죠. 과연 미국이 글로벌 리더의 자격이 되는 걸까요? 미국만을 위한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메인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것일까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처럼 역경에 직면한 우리 인류에게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나이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혁명적인 기업은 스스로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전히 환경을 해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플라스틱을 대량 사용하고 있죠.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소위 그린 워싱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우리 인류가 윤리적인 생산과 윤리적인 구매자로 대변신을 해야 하고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환경운동가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또 실천을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우리를 먹여주고 보호하고 살아가게 해주는 이 소중한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팬데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막고 또 재발시키지 않을 것이라 노보찰리는 굳게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함께 공감해주고 또 실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노보찰리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보찰리는 더 따끈따끈한 ICT 과학 최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